안녕하세요. 결혼 6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한 29 여성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결혼할 때만 해도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었어요. 순하고 착한 남편과 조금은 톡 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상식은 있어 보이는 시어머니라고 믿었던 터라 저만 잘하면 별다른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죠.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 신혼부부예요. 둘 다 일을 하고 있고 남편보다 제가 월급이 조금 많긴 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같다 보니 남편은 군대에서 보낸 2년만큼 저보다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딱히 눈에 띌 만큼 큰 차이는 아닙니다. 남편도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월급의 반 이상을 꼬박꼬박 적금을 부으며 살 만큼 알뜰하다 생각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와 남편이 결혼 준비가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나이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도 몇 년 안 된 상태였죠. 하지만 남편과 2년 넘게 연애를 하면서 일단 둘 다 너무 잘 맞기도 했고 어차피 이 사람과 결혼을 할 거면 괜히 데이트 비용으로 낭비하는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차라리 일찍 결혼해서 빨리 안정감을 찾는 게 오히려 낫겠다 싶었어요. 저희 둘 다 집은 지방인데 회사는 서울에 위치한 터라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매달 나가는 월세도 아깝고 아예 우리 집을 구해놓고 살게 되면 절약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고 판단을 해서 이른감이 없지는 않았지만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욕심만 조금 줄이면 저희가 가진 돈으로 작은 빌라 전세 정도는 충분히 구할 수 있었고 괜히 대출 끼고 무리하는 것보다 검소한 시작을 하기로 남편과 말을 맞췄는데 시어머니께서 결혼 비용을 보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모은 돈이 대략 7천만 원에다가 남편은 4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3천만 원을 해주신다고 하시길래 저희는 그때까지 알아보던 빌라를 취소하고 조금 더 괜찮은 곳으로 계약을 했죠. 그런데 결혼식 날짜 다 잡아놓고 한참 진행된 상황에서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돈이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대신에 니들 신혼집에 TV랑 냉장고는 내가 장만해 줄게 이러시는데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줄어버린 예산에 맞춰 집을 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결국 처음에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대출을 받아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네요. 그때도 저는 한 번도 시어머니를 원망한 적 없습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주신다던 돈을 못 해주시는 어머님 마음은 또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하며 이해했어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친정엄마가 대신 돈을 해줄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시긴 했지만 당연히 거절했죠. 원래 시어머니께서 3천만 원을 해주시겠다는 이유가 남편과 제 결혼 비용을 똑같이 맞춰주시겠다는 거였는데 여기서 저희 쪽에서 돈을 더 쓰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본의 아니게 대출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왜 다들 신혼 때만큼은 어느 부부든 행복하잖아요? 저랑 남편도 그랬어요. 같은 집에서 매일 얼굴 보는 것도 좋았고 나만의 든든한 반쪽이 생겼다는 사실도 기쁘기만 했죠.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께서 저희 살림에 간섭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생겨났네요. 아무래도 부부 생활의 기본은 돈 관리 아니겠습니까? 결혼 전에 남편에게 돈 관리는 어떻게 해왔냐고 물어봤더니 지금까지는 시어머니에게 통째로 맡기고 자기는 용돈이랑 생활비를 받아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월급의 상당 부분은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어머님께서 돈 관리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었죠. 남편과는 달리 저는 사회초년생부터 제 월급은 제가 직접 관리하며 살았어요. 사실 대학교 다닐 때부터 학비만 부모님 지원을 받았지 용돈이나 제가 쓸 돈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직접 벌어서 충당했고 한 달에 10만 원이 될지언정 남은 돈은 꼬박꼬박 적금 드는 습관을 길렀지요. 덕분에 취업하고 돈을 벌기 시작한 뒤로도 일단 월급을 받으면 적금부터 먼저 들어놓고 남은 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다 주식에도 관심이 있어서 재테크도 조금씩 하고 있었고 아직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를 위해 부동산 쪽으로도 나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일도 열심히 하고 절약도 열심히 하는 편이지만 재테크 쪽으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잘하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당연히 돈 관리는 제가 하는 걸로 남편도 동의를 했던 거고요. 신혼집 계약을 일주일 남겨놓고 어머님께서 관리하고 있던 남편의 적금 통장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두 사람 수입을 관리하고 있었고요. 처음부터 어머님이 제가 돈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집안의 돈 관리는 여자가 맡아서 해야 한다면서 저보고 잘해보라고 격려까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딱 지나자마자 갑자기 불쑥 전화를 하셨어는 혼자 살다가 갑자기 두 사람 살림을 하려니까 힘든 게 많지 않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났으니까 당신께서 저희 생활비 사용 내역을 한번 점검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많이 불쾌했습니다. 저랑 남편이 무슨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성인이 돼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으면 조금 불안해 보여도 믿고 맡겨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 만에 저희 생활비 내역을 점검하신다니요. 듣기에 따라 저를 못 믿어서 감시한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완곡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나름 체계적으로 돈 관리를 해왔으니 한번 믿어보시라고요.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다고 하니 어머님도 딱히 뭐라 할 말이 없는지 알겠다 하며 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글쎄 어머님께서 남편을 통해 저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카드 사용 내역을 받아보신 겁니다. 하루는 어머님께서 또 전화를 하셨어는 며칠에는 왜 식당에서 7만 원이나 섰냐. 그리고 마트에서 장을 보면 낭비가 심하니까 앞으로는 웬만하면 시장에 가서 장을 보라고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보험은 당신 친구분께서 보험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친구한테 보험을 삭다 이전하라는 둥.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 집안 살림에 대해서 입을 대시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아껴서 살려고 노력하고 이미 둘이 버는 돈에서 반 이상은 적금을 넣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세워놨었는데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잔소리를 하고 또한 돈 아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엄청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날 당장 남편이랑 한바탕 하고 다음부터는 어머님이 카드 내역 보내달라고 해도 보내주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남편한테 들어보니 뭐가 그리 궁금하신지 계속해서 저희가 어떻게 생활비를 쓰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남편에게 일단은 한번 믿어보시라고 알아서 잘해볼 테니까 아무건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해드리라 했습니다. 저랑 남편 월급을 합치면 최소 600만 원은 되거든요. 그중에서 전세자금 대출 갚고 이런저런 생활비를 빼고 나면 그래도 매달 300만 원은 충분히 모을 수 있겠더라고요. 절약하고 사는 건 예전부터 하던 일이라 솔직히 돈 아끼는 거 하나는 자신 있었고 지금 전세 계약이 끝날 때쯤에는 열심히 모아서 작은 거라도 저희 명의로 된 집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로부터 칭천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아무래도 당신 생각에는 제가 나이에 비해서 너무 큰 돈을 만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자기한테 저희 월급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적금도 대신 들어주고 생활비도 나눠주신다며 저희 부부 경제권을 넘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집에서 외동아들이라 그런지 본인 아들이 어리게 보이는 만큼 저 또한 아직도 애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었죠. 그러니까 불안해서 돈 관리도 못 맡기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 올해 29이에요. 내년이면 벌써 30입니다. 30. 더구나 저는 밑으로 남동생이 둘이나 있는 집안의 장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 일하러 나가시면 집안일은 제가 담당해왔죠. 그리고 어린 동생들 밥도 챙겨 먹이고 숙제도 봐주면서 보살펴줬습니다. 절대로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안 했다면 남편 월급을 어머님이 관리하시던 말던 제가 굳이 나서서 상관할 바는 아니지요. 처음 연애할 때도 돈 관리는 부모님이 하신다고 하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 한 지금에 와서 저희 부부 돈 관리를 시어머니가 한다고 다시 나서는 게 맞는 겁니까? 어머님이 그렇다고 특별하게 재테크를 잘한다거나 자산 관리에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특히 저희 결혼할 때 3천만 원 보태주신다고 해놓고 그렇게 중요한 약속마저 못 지키셨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제가 돈 관리를 할 줄 모른다면 혹시 모를까 저 혼자서 충분히 알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어머님한테 돈을 맡겨야 할 이유가 있냐고요. 제가 가계부까지 쓰면서 쭉 확인해 본 결과 여기서 더 아끼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식비도 완전히 극단적으로 아끼고 아예 문화생활 같은 거 일절 하지 않고 산다면 4, 50은 더 남겠죠. 그게 어머님이 원하는 거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봐야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은 남편이랑 외식도 하고 가끔 스트레스 풀 겸 주말에 영화 한 편 정도는 보면서 살아야지 여기서 더 아끼면 정말 일하는 기계잖아요. 적당히 둘러둘러 거절을 하는데도 어머님은 집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양보하지 않고 강하게 나갔고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월급 달라고 하는 상황이 계속되다가 제가 호락호락 말들을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는 남편한테 조르기 시작한 모양이더라고요. 하루는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 생각이 강하지 않은 데다가 주변 상황에 따라 흘러가는 대로 따라주는 남편이었지만 설마 시어머니의 저런 요구에 흔들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은 제 돈은 몰라도 자기 돈은 어머님에게 다시 맡기고 싶다면서 아무래도 옛날부터 엄마가 돈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더 잘하시지 않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월급도 맡기면 더 좋겠지만 정 싫으면 자기 월급이라도 드리고 싶다대요. 어느 정도 마마보이 기질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줄은 몰랐네요. 아니 내가 돈 관리하면서 무슨 큰 실수를 한 것도 아닌데 최소한 몇 달은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니냐 따졌죠. 와이프한테 월급 못 맡길 정도의 관계라면 그냥 우리 결혼 생활도 끝이라고 단호하게 나갔어요. 지금 우리 전세 대출금만 한 달에 60만 원 가까이 나가는 데다 남편이랑 제 핸드폰비가 합쳐서 15만 원, 그리고 관리비나 전기세 등등 공과금도 20만 원이 훌쩍 넘는 거 알기나 아냐. 거기다 당신 용돈이나 우리 한 달 식비는 어떻게 나눌 건지 계획이나 세우고 지금 이러는 거냐 했더니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 엄마랑 상의해서 생활비를 받아서 쓰면 안 되냐고 하길래 나는 절대로 그럴 생각 없다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결혼하고도 시어머니한테 돈 타서 살려고 너랑 사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이미 하나의 독립적인 가정을 이뤘는데 굳이 시어머니를 중간에 끼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했습니다. 솔직히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했나 싶더군요. 그렇게 이혼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남편도 포기를 했는지 입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솔직히 이미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예감은 들었어요. 아무튼 시어머니한테 남편 몫의 생활비를 받아서 쓸 생각은 절대 없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날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며칠 전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셨더라고요. 제 월급은 몰라도 왜 자기 아들 돈은 안 주냐고 다짜고짜 화부터 내시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가관이었네요. 저더러 몰래 돈 빼돌리려는 수작 부리는 거 아니냐입니다. 사람을 무슨 도둑 취급을 하며 바락바락 악을 쓰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거기다 그런 시어머니 옆에서 한마디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남편까지 눈에 들어오는데 저런 인간을 믿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나 한숨밖에 안 나오더군요. 이미 답은 나와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남편 월급 전부 다 가져가시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더더욱 큰 소리로 악을 쓰면서 저보고 그럴 줄 알았다네요. 괜히 친정으로 돈 빼돌리려다 딱 걸리니까 이제 와서 꼬리 내리고 도망치려 한다고 돈 관리 자기한테 안 맡긴다 고집 부릴 때부터 눈치를 챘답니다. 정말 말이 안 통해도 이렇게까지 안 통하는 사람은 제 인생에 처음이었고 한편으로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저런 인간을 시어머니랍시고 평생 모시고 살았다면 앞으로 얼마나 저를 괴롭히고 남편 돈이나 빼돌리는 며느리라고 몰아붙였겠습니까? 시어머니도 저를 더 이상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당장이라도 짐 싸서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셔도 제 발로 나갈 거라고 이제 남남인데 막말은 좀 자제하라고 한마디 했죠. 한 가지 웃긴 건 그전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남편이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자기는 이혼까지는 할 생각이 없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너도 똑똑히 듣지 않았냐고. 니네 엄마가 이혼하라고 하지 않냐. 너 같은 마마보이가 설마 엄마 말을 거역하겠냐 비아냥대며 그냥 빨리 도장 찍고 끝내자고 했더니 급기야는 제 손을 붙잡으며 잘못했다 빌더라고요. 제가 100% 장담하는데 이 인간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짐작조차 못할걸요. 애초에 그런 인간인걸 왜 저는 진작에 몰랐을까요? 전부 다 제 불찰인 거 인정합니다. 겨우 6개월 같이 살았는데 느낌상으로는 한 10년 산 것 같은 기분이에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끔찍했고 거기다 살면서 처음으로 도둑 취급을 당하니까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아직 살던 신혼집도 정리해야 하고 이혼 서류도 아직 접수 안 한 상태라 할 일이 태산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차근차근 정리할 생각이에요. 지금은 친정 부모님 댁에 잠시 피해 있는 상황인데 매일같이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난리도 아니네요.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바뀔 일은 아예 생기지 않을 거예요. 제가 원래 한번 마음이 식으면 뒤도 안 돌아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거기다가 제 사정을 전부 다 들으신 친정 부모님께서 저보다 더 화가 난 상태라 아마 다시 합친다느니 그딴 소리를 했다간 호적에서 파일걸요?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이혼을 하면서 이래저래 손해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실수를 안 하면 되는 거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요. 최대한 빨리 끝내고 편하게 혼자 살던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무슨 대접을 받기를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며느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을 받기를 바란 것뿐이었는데 어쩜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아예 되지를 않네요.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 모든 게 제 스스로 선택한 거였고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을 위해 격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감사합니다.